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휴가철인가 보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어디가 좋을까요? 좀 등골이 오싹한 기곡 산장 같은데 휴가를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종교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더라고요. 이게 무속적으로 많이 간다고 하던데. 로마 그리스 시대에서 르네상스, 이제 르네상스라면 르가 뭐 재탄생이잖아, 그죠? 뭐 인간과 세계와의 어떤 재탄생인데 이 르네상스를 먼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쥘 미슐레라는 사람이 이 르네상스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뭐를 화두로 많이 삼았냐면 how to live, 어떻게 살 거냐, 우째 살고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who am I, 도대체 나는 뭐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건고 그죠? 이런 어떤 화두를 많이 끄집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의 어떤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얘기들을 많이 논했겠죠, 그죠? 명나라의 운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뭡니까 군사 작전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죠? 사실은 이제 후대에 보면은 굉장히 박학다식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엄마랑 둘이 살면서 공부를 소홀히 했어. 엄마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의사 되는 거 좋아하죠, 자녀분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때도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랬겠죠. 근데 얘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던 찰나에 신선이 딱 지나가면, 신선은 보통 어떤 수염이 막 이렇게 길고 그죠? 뭐 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탁 지나가면서 공훈남이라는 신선이 운범에게 너는 벼슬을 할 놈인데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고시를 치면은 처음에는 14등, 그 다음에는 71등, 그 다음에는 9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벼슬을 하게 될 것이며 자녀가 없이 58세에 뭐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진짜 시험을 딱 쳤는데 그런 순서로 합격을 딱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 이제 이미 내 운명을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남경으로 어디를 갔냐면 유학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유학을 떠나면 보통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유학 가면 꿈이 부풀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그저 모델이 되고 싶으면 멋진 그런 꿈을 꾸잖아. 망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운범은 거기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잡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운곡 거사가 너는 왜 그죠? 그런 멋진 망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운범이 그런 거예요. 내 운명은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더 이상 뭐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운곡 거사가 하는 얘기가 운명은 자기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귀를 원했을 때 부귀 영화가 오는 것이고 내가 장수를 그죠 구했을 때 무병장수가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너가 천금을 그죠 구하고 싶으면 너 자신이 천금을 구할 수 있는 그죠 천금의 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네가 백금을 원하고 싶으면 백금을 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어떠냐면은 자포자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막 굶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권력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 주느냐면은 하늘이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잣대에 따라서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2800년 전에 그죠 그리스의 시인이었습니다. 호메르스라는 분이 지금 노래로도 많이 나와 있죠. 아모르 파티 그죠?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푹 이렇게 되니까 또 자포자기하고 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운명을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턴 아시죠? 그죠? 뉴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주 전체는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했거든요.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광기가 나오는 때가 어떠냐면 주식이 급등할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있잖아요. 고백하면은 그 죄가 사라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실수를 그죠? 아무리 고백해도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라는 거는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탁 폭락한다. 유튜브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실화 됐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려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종목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지수가 빠질 때 어떤 종목을 한다든지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들어는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대응도 늦지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죠? 계속 똑같은 실수를 이제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 주식은 사이클이라고 했잖아. 그죠? 딱 눈 감고 딱 한 달 참으면은 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정상을 차지해서 이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가가 빠지니까 온갖 얘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또 환율이 어떻고 뭐 관세가 어떻고.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니까요.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게 또 IMF 온다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죠? 제 얘기를 잘 듣고 똑같은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어떤 보유 종목은 어떻게 좀 하셔야 되고 어떤 매매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제가 계속 뭐 제 유튜브나 네이밴드를 통해서 시장이 좀 무겁다. 그죠? 조금 요러니까 요는 차트는 좋지가 않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에는 그죠? 주 초에는 좀 종목들이 반도체가 8월 달 딱 들었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머스크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머스크가 삼성전자에게 22조, 뭐 LG에도 뭐 6조 뭐 이렇게 그죠? 투자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 SK 하이닉스는 주춤했지만 삼성전자는 7만 원을 돌파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운드리 부분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먼저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이 두산 테스나, 그죠? 뭐 신규 종목 JMB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삼성전기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여튼 초에는 이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 주식이 하락을 해도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어떤 사이클을 그릴 때 이렇게 반등 시점에서는 지금 주가를 움직였던 그죠?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파운드리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할 때 살짝 반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멀리서 찾지 말고 시장이 이렇게 살짝 반등할 때는 이쪽으로 좀 근데 이미 이제 상승을 해서 기울기가 좀 기울어진 이런 종목들보다는 근자의 지수를 견인했던 그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세 부분이 이제 좀 이제 해결이 아직 뭐 되었다 뭐 다 이 각자의 이 주장이 다른데 어느덧 뭐 일단 8월 1일은 넘긴 상태입니다. 그죠? 그 넘긴 상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앞으로 뭐 정상회담, 뭐 2주 안에 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남북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도 관심사가 그죠 이게 북한이고 그죠 또 우리도 지금 현 정부도 보면은 이 북한과의 어떤 그죠 원만한 이런 어떤 연관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련한 종목들이 관세 부분과 맞물려서 그 부분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날 뭐 JS티나가 상한가를 쳤지만은
물론 이 종목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뭐 돈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상한가를 치는데 한 1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지금 뭐 아난티라든지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1,000억이 넘는 그런 어떤 거래 대금이 막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그 북한과의 어떤 원활한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를 비춰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개성공단이죠, 그죠? 이 개성공단은 이미 뭐 파괴가 됐지만 또 뭐 다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따라서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인디에프라든지 뭐 그죠? 이제 사실 신원이라든지 이런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이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아난티를 제외한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금강산 개발 뭐 그죠? 요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 남북 관련한 종목들은 항상 수면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지 그죠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느냐 확산이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떤 뭐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은 뭐 또 철도라든지 뭐 이렇게 그죠 또는 뭐 우리가 그게 뭐 식량을 가한다든지 뭐 비료라든지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련한 종목은 단순하게 지금은 금강산 그죠 그리고 뭐 개성공단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것이 확산이 됐을 때는 좀 더 시장을 조금 주도할 수 있는 특히나 또 이런 것들은 약간 해지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죠 그럴 때 지금 보면은 시장은 다른 거는 그죠 우량한 종목들은 역별 상태인데 얘는 지금 딱 정비열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8월은 좀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8월의 어떤 조정에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그죠? 이번에 보면은 실적이 좋아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죠? 실적 좋았던 종목들 많아요. 셀트리온이라든지, 그죠? 뭐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근데 이게 실적이 나오면서 이 재료라는 것이 이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좀 더 이렇게 그죠?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베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냥 이어령 비어령이란 말이에요. 왜? 그냥 주인이 실적이 좋아서 그래 좋아. 이제 이거 재료 소멸이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얘는 실적이 좋은데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뭡니까? 막 하나오션처럼 막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뭐예요? 실적이 좋았다는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폭락해버리고.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해석 방법은 누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느냐. 그거는 세력이죠. 세력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그죠 어떤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대응하는 뭐 그런 어떤 투자의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세 부분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이제 지금 뭐 철강이다, 그죠? 뭐 쌀 개방, 시장 개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 관세가 이제 조금 통과됐다, 이제 관세 부분이 15%로 다운되면서 어떻게 됐다 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그죠 어떤 시너지들이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냥 뭐 반응들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았고 지금 뭐 쌀이라든지 뭐 그 뭡니까 쇠고기라든지 이런 어떤 개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얘기가 다르잖아, 그죠? 미국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우리가 하는 얘기 달랐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일단은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쇠고기 관련한 미트박스라든지 뭐 그죠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들어서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금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냐면은. 이제 그 스페이스 X사 그죠 머스크죠 그죠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뭡니까 부품들을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예. 스피어가 지금 보면은 시총도 굉장히 약하고 뭐 이제 이 그 공급 계약의 매출 단위도 조 단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점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점상한가 좀 더 갈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시총이 뭐 4천억밖에 안 되니까 뭐 조 단위의 어떤 공급 계약이니까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HVM 같은 경우는 또 이 스피어에 또 공급을 하는 이렇게 연관고리를 가지면서 이 우주항공 관련한 요 스피어라든지 HV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은 하락하지만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냉동 김밥 그죠?
아무래도 뭐 K 푸드라든지 뭐 그저 K 컬처라든지 이 우리 코리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삼양식품이 불당면으로 그렇게 그저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이 뭐 이게 뭐 그죠? 김밥, 냉동 김밥 이거 뭐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공시들이 계속 나오면서 재료들이 나오면서 풀무원이 계속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서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김밥 하면은 이제 우양, 그죠? 우양이 상한가를 쳐주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줬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죠? 하락할 때 가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 상승할 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발빠른 매매를 좀 하시다 보면은 좀 시장이 조정보거나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상한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그죠? 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제 밴드. 제가 뭐 풀무원 우양 같은 경우는 제 밴드에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 원하느냐면은 이 종목이 딱 움직일 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누가 그죠? 뭐 그는 뭐 제 방송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제 밴드를 보면서 아, 제가 이럴 때 이런 특별하게 이런 종목을 줬을 때 아, 왜 이런 종목을 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똑같이 그죠? 제가 뭐 하는 방송이나 또 여러분들이 밴드나 유튜브를 하는 방송이나 똑같이 이렇게 그죠? 제가 어떤 정보를 주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진짜 여러분들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 유튜브를 보거나 밴드를 자꾸 보시게 되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흐름을 뉘앙스를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보시고 그죠? 좀 많이 느낌을 받으시고 아, 이럴 때는 어떻구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시청자 문의를 보면은 이 하나 솔루션을 37,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뭐 차트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의가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그 뭡니까 운전 기사를 뽑을 때 어떤 분을 뽑는 줄 아십니까? 사고를 많이 낸 기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고를 많이 낸 기사를 뽑을까? 모범 기사를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또 사고가 한 번도 안 날 수도 없잖아요. 이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사고를 많이 내본 사람은 어떨까요? 대응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돈을 많이 잃어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리고 시장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대응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려고 하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좌에 있는 뭐 현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이 시장에서 가는 종목을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어떤 대응 방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번에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대응 능력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아리백 관련해서 그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좀 태양광 쪽입니다. 뭐 다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태양광은 아무래도 중국이 뭐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 정부 때 그죠? 미국의 뭡니까 태양광 어떤 그런 뭐 기술력을 많이 발휘해서 각 가정에 이 하나솔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라인에서 트럼프가 보조금을 2030년까지 주기로 했던 걸 2026년까지만 딱 준다라는 얘기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광이라는 것도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그 집에 쓰는 정수기처럼 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걸 필터를 바꾸고 뭐 이렇게 지금 정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이 태양광이 많으면은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죠? 이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차트는 있잖아요. 가장 우리 이 사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척추 아닙니까? 척추가 부서지면은 설 수가 있나요? 설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 척추를 뭡니까? 딱 뒷받침해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근육이란 말이에요. 무슨 근육이냐면 이 엉덩이 근육이라고. 이 엉덩이 근육이 딱 받쳐주고 있으면은 이 척추가 딱 바로 서거든요. 그럼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척추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60일선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력주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세력주는 5일선이 가장 그 척추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대형주들은 60일선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받쳐주는 근육은 어때요? 5일선은 21선이 되고, 그죠? 60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받쳐주는 근육이 121선이나 200일선이 되는데요. 이 근육이 이게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받쳐지잖아,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이 받쳐주는 힘이 뭐냐면은 훼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딱 훼손이 됐어. 그럼 그 밑에서 받쳐주는 근육이 21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21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탄력적으로 바로 탁 당겨줘야 된다고. 그 탄력적으로 당겨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 5일선은 무조건 적어도 3일에서 5일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선의 근육을 딱 받아서 탁 튕겨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지지선이.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21선 무너지고 60일선 무너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형주들은 60일선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60일선이 탁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그냥 200일선까지 그냥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일선은 적어도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면은 그 다음 선에 있는 뭐 21선은 뭐 한 달이고, 뭐 그죠? 뭐 60일선은 뭐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200일선이 딱 깨지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라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60일선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 60일선에서 받쳐주는 힘이 이 근육이라는 것도 그죠? 이 근육이 뭐랄까 뭐 혈당을 조절하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 근육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21선의 근육하고 60일선의 근육. 그죠? 내가 이 지금 척추가 21선을 지지하고 있느냐? 지지하고 있을 때 60일선 근육이냐? 5일선을 가고 있을 때 21선 근육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60일선이야. 여기서 지금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적어도 그죠? 한 달 안에는 저 라인을 지지하고 어떻게 될까요?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올라서지 못하면 밀릴 수가 있겠죠.
밑에 근육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해진다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음봉이 뭐 3개가 떨어졌어요. 뭐 5개가 떨어졌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음봉이 뭐 10개 뭐 이렇게 막 떨어져도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세력주 같은 경우는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긴 짱대 양봉으로 막 쫙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도 그럴 대형주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끼가 있잖아요. 끼가. 이 하나 그룹을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또 뭐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뭐 신재생에너지 뭐 아리백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뭐 37,000원에 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뭐 4만 원 돌파를 보려고 뭐 매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지금은 어떻다?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막 딱 손절해가지고 뭐 지금 뭐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을 막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가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 밑에 있는 근육이 훼손이 되나 훼손이 되지 않느냐를 지켜보면서 이 캔들이 이 5일선 위에 올라설 때까지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를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기다리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그죠? 그냥 뭐 개별 종목이다. 그죠? 한번 그냥 파동을 싹 내고 나서 밀려가지고 이제 다 해먹은 파동이 나온 그런 종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같이 딱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얘는 뭐다? 그런 유형이 아니다. 다시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수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그죠? 한번 배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 종목을 지켜보는 뭐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개별 종목의 해석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하실 때도 세력주에 분석하고 그죠? 그리고 이 세력도 제도권 세력이 아닌 그죠? 제도권 세력은 뭐예요? 기관, 뭐 외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이 아닌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과 이런 종목들과의 해석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어제 차트. 그러니까 목요일 날 차트거든요. 어제도 어떻게 됐냐면 이 다우 지수가 이렇게 푹 빠졌습니다. 한 단계 더 밀렸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차트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는 이렇게 푹 빠진다고 제가 볼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다우 지수,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차트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구실을 갖다 붙여야 이 투자자들이 아 이렇게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뭐든지 뭐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뭐가 안 돼, 고용지표가 어때, 뭐가 어때, 뭐 관세가 어때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면서 그죠? 뭐 금리 인하가 안 돼, 어떻게 해, 그죠? 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께서 구실로 보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저기 뭡니까 트럼프는 세계적인 장사를 엄청 잘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관세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동안 이제 뭐 동맹 국가는 무관세다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 다 관세를 다 이렇게 하면서 그 관세로 벌어들였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 시민들에게 자기들 국민들에게 뭐 1인당 그죠 뭐 한 82만 원씩인가 뭐 그렇게 막 나눠준대요. 그게 남아 그 뭡니까 그 이익금이 생긴 게 한 뭐 138조라든가 그래서 일단 뭐 82만 원씩 나눠주려고 뭐 그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도 봤는데 여튼 지금 미국은 아주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도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오늘 미국 시장 보면 이게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고, 우리 코스닥 시장도 역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먼저 미국 시장보다도 어제 먼저 더 뭡니까? 하락 포지션을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썩 좋은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박스권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저 삼성전자만 움직이면서 시장에 뭡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삐 좋은 개살구라고요. 제가 계속 지난주 유튜브에서 지금 시장 이러하니까 좀 일부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가 빠져도 그죠? 항공 관련한 수표는 점상한가 날아가고 그죠? 우양도 뭡니까?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월요일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 대한 기술적 반등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금요일 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수를 딱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가 베팅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아침에 반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올까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조정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이 3,200포인트를 올릴 때 그죠? 이렇게 좀 많이 올려야 된다. 3,200, 3,300을 올려야 조정을 봤을 때 이 3,000이 지지될 수가 있다. 이 정부는 뭐냐면 이 3,000에 대해서 상당히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0이 탁 깨지면 바로 탁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200까지 간 상태에서 3,000이 깨진다고 하면은 어때요? 여기서 한 100포인트만 더 빠지면은 3,000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포인트가 깨진 그 상황에서 바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받쳐주고 밀리고 나면은 이 라인에서 이 지금 5일선, 21선 이렇게 훼손이 됐잖아요. 되고 나면 60일선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그림을 좀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캔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5일선은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는 어떤 그거냐면은 종가 베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그죠? 딱 반등시켜주면 던지고 또 그죠? 그런 어떤 사이클을 좀 타는 잘 탈 수 있는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좀 유리하고요. 이 방향성이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황이 여기서 왜 그러면 선수들이 안 들어오느냐?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방향이 탁 이렇게 정해졌으면은 상승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군단들이 딱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뭐예요? 하락 방향. 그러면 하락 방향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방향에 맞는 그런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김밥이라든지 뭐 남북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장이 과거의 하락장과 차이점이 뭐냐? 과거의 하락장이 이렇게 딱 진행되면은 해지성 종목, 영양가가 없는 거. 뭐 어떤 거요? 뭐 해지성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해지성 종목들이 그죠? 그런 게 나왔지만 뭐 전쟁 테마라든지 막 이런 게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장 하락하면은 뭐 그죠? 뭐 빅텍이나 휴니드나 막 이런 게 나오고 그죠? 석유 관련한 이런 애들이 막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뭐냐면 하락을 하면서도 그런 종목이 아닌 조금 뭡니까? 시장이 양호한 그런 어떤 종목의 시장 하락 방향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계속 막 떠들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떠들고 있습니까? 관세, 그다음에 뭐 양도세, 뭐 그죠? 이런 세금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지금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구실이다. 구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다가 주가가 만약 이렇게 해서 싹 가면은 또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거죠.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클을 한번 잘 타보라는 거예요. 자금 여력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 하락장에서도 더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폭이 어떻느냐? 커요. 그냥 왜냐하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좋을 때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뭐 전부 다 어떻습니까? 골고루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베팅하기가 어렵지만은 당장 보세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딱 확연하게 딱 보이잖아요. 지수가 100포인트 내려가는데도 딱 상한가 치는 거, 그죠? HVM 우양 이렇게 딱 시장이 압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압축된 종목에다가 딱 그죠? 베팅을 하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이게 지금 또 뭐 IMF 온다 어쩐다 뭐 시장만 내려가면 IMF 온다고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환율이 급등하고 그거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그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겸허하게 내가 이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베팅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형성할까. 그게 진정한 투자자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막 내동매매 해가지고 또 주식 뭐 다 깨진대. 뭐 3,000포인트 깨진대. 얼마 간대. 그런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락했을 때도 오히려 하락장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 유튜브 한번 가보십시오.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더 커요. 더 커. 이렇게 딱 압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아마 이 시간은 적어도 한 8월? 그죠? 뭐 한 8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9월 뭐 이런 정도. 원래 8월과 9월 여러분들 차트를 쫙 이렇게 보시면은 매해 8월과 9월은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 전부 다 지금 뭐 휴가 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고 한두 달 밑에서 밑그림을 잘 그리면은 또 뭡니까? 연말에 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양도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10억 미만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큰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는 그런 어떤 데미지가 크진 않아요. 근데 단지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약간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너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한 투자자가 이 주식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잖아. 그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식은 특히나 이렇게 너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순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방향성을 찾는데 모두가 다 전부 다 불 끈지고 이래 앉아있으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환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부자들이 막 50억, 100억씩 주식 딱 사놓고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시장보다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조금 생동감 있게. 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주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좀 더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오히려 수익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시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또 다 잊어버립니다. 또 뭐 지금 또 예를 들어서 뭐 3,0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회복해갖고 하면 3,200 뭐 돌아간다, 뭐 4,000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그죠? 인간의 강기는 딱 2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시장이 폭등할 때. 그리고 시장이 폭락할 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동물도 보세요. 호랑이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호랑이보다는요. 상처 입은 호랑이가 더 무서워요. 완전 미쳐 날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장에 절대 그죠? 상처난 호랑이처럼 막 그냥 내동매매하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미쳐 날뛰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오늘 왜 가지고 왔느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그 뭡니까? 황제주. 그죠?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효성중공업 가져왔을 때 2020년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8,000원이라고 했죠. 그죠? 8,000원짜리가 100만 원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한 20만 원 정도 더 갔습니다. 그다음에 삼양식품 20년대 얼마였죠? 6만 원이었습니다. 걔가 얼마 갔죠? 걔도 지금 100만 원 넘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년 3월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부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15,000원이게 지금 100만 원 넘었거든요.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물론 조정은 많이 받았지만, 그죠? 얘는 지금 대형주지만 오일선을 살짝 깬 요는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황제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삼성전자. 제가 엄청 말씀드렸죠. 이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막 그때 폭락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매수 타점을 준다고. 여기서 내가 매수 타점 줬죠. 53,000원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셔도 된다고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은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는 목표가는 얼마지만 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갈 것이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도 여기서는 지금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이씨 네 말이 안 맞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럼 제가 요 삼성전자의 다른 또 매수 타점을 5만 원대 한번 제가 잡아드렸고 다음 매수 타점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든 유튜브에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뭐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은 시장은 지금 어때요?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막 쳐박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그룹을 형성한 애들이 테마는 있잖아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테마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테마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 강한 테마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남북 관련한 종목들은 어때요? 테마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뭐예요? 지수는 어떻게 해요? 쳐받고 있는데 역배열인데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정배열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남북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난티라든지 이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씨 왜 600원짜리 이만큼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요즘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선수들이 그걸 예쁘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호가창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쳐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히나 이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느냐면 강한 종목들을 봐야 돼요. 그럼 강한 종목이 뭐냐? 그죠? 이 강한 종목은 100%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강한 종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급등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급등주는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조그만 기술력만 있다면 충분히 그 이후에도 10%씩의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급등주라는 거는 상한가를 한 번 이상 친 종목.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상한가를 쳤던 걸 전부 다 우리가 급등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 급등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급등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형주는 20%만 올라도요. 상한가예요. 지금 주가를 이렇게 쫙 올라왔을 때, 그죠? 그런 종목들 되게 많았잖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오션이나, 그죠? 지금 요 2번은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별로 없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면은 지금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 상한가를 쳤잖아요. 여기서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도를 찾아도요. 요 기법, 요런 기법만 잘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는 9일 제지도 보세요. 이는 어떤 상한가를 쳤어도 이 라인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뭐 간간히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조건 급등주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으냐면요. 지금 시장은 어때요? 역배열이고 차트가 밑으로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항상 기술적 흐름에서 차트가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역배열에서 바로 뭡니까? 정배열을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대금을 딱 붙일 수가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정배열에 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셔야 되고 그 정배열에서도 너무 파동 길이를 길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짧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입니다. 좀 시총도 지금 신규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아요. 조 단위가 되고 가격도 좀 비싸지만 또 이렇게 이제 좀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인데 이 종목은 점 상한가를 또 월요일도 칠 수도 있어요. 화요일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급등주들의 매매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상한가가 풀리거나 눌림을 잡거나 그런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HVN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스피어와 같은 그런 어떤 테마, 우주항공 테마인데 얘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급등주의, 그죠? 그런 어떤 흐름들의 트레이딩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쳤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김밥입니다, 그죠? 김밥 노래도 있던데, 그죠? 그러면 얘 역시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급등주의, 그죠? 트레이딩 방법 그런 걸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배열은 여러분들께서 리스크가 덜할 수가 있어요. 왜? 정배열은 왜 리스크가 덜하느냐? 내가 첫 번째 라인에서 공략을 했을 때 그저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스는 한 번에 딱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두 번에 세 번의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도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내가 요 방법으로 하니까 요렇게 수익 구조가 나더라. 그죠? 해서 나는 계속 그 방법만 고집한다면은 시장이 변화됐을 때 내가 그 방법을 썼을 때 맞을까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안주해버리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적은 어디에 있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돼. 나는 안전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한번 철학 자산가의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